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기온은 영하권 보이며 춥겠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게 느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영하권 기온에 찬바람까지 가득합니다. 현재 경북 북동산지와 경북 북부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서해상에 발달한 눈구름대가 유입돼 경북 남서 내륙에는 눈이 날리는 곳도 있습니다.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2도, 안동은 영하 5도, 포항은 영하 1도로 시작해서요.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낮에도 영하권에 그치거나 한 자릿수 이어지며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낮은 기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는데요. 내일까지 대구와 경북에는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예상돼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낮아집니다. 내일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5도 예상되고요. 토요일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과 낮 기온 모두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영하권 기온에 바람까지 강해 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토요일 낮부터는 그래도 천천히 기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철강 경기 하락으로 포항시의 세입이 줄면서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포항시 의원들은 올해 마지막 정례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재정 상황에 대한 개선책과 국제학교 유치에 따른 법적 문제를 검증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5분 자유 발언 내용을 김기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원석 의원은 일반 회계 기준 포항시의 재정 자립도가 2023년 25.39%에서 내년도 19.99%로 3년 만에 5.4%포인트 하락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추진될 추모공원과 에코빌리지 조성, 시립박물관 건립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철저한 재정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사업의 수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고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법에 의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김종익 의원도 포항시의 지방채 잔액이 2020년 716억 원에서 올해 말 2,898억 원으로 5년 새 4배 늘었다며 재정 부담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장치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사업 재편을 하지 않고 지방채를 발행하여 원리금 상환으로 인해 가용 재원은 더욱 부족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김상민 의원은 최근 MOU까지 체결한 영국의 국제학교 측에서 인천국제학교 선정 과정의 적법성을 두고 소송 중이라면서 포항시도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따졌습니다. 모든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기관의 법적 상황과 운영 구조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필수적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국도비 매칭 사업을 많이 유치하다 보니 재정 자립도가 낮아진 것이고 국제학교의 경우 프랜차이즈가 아닌 직접 운영하는 분교 형태로 운영됨을 MOU에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다영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정규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고 최광열 의원은 12.3 불법 계엄과 같은 불행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포항형 민주시민 교육 모델을 구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외국 시민들은 경험과 감으로 이동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게 되고 사고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월 최신 선생의 동학정신에서 3.1운동 그리고 헌법 전문으로 이어지는 포항 고유의 민주주의 계보를 교육에 담아내야 합니다. 한편 포항시 의회는 오는 23일까지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열고 올해보다 6.9% 1,980억 원 늘어난 3조 88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벌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운영하는 농촌 왕진버스 대상 지역에 경북에서는 울진군과 경주시 등 4개 시군이 신규로 선정됐습니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왕진버스와 지역 보건소 간 연계를 강화해 심내혈관 질환 검진,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도 확대합니다.
올해 왕진버스는 18만 명이 이용했으며 이용한 서비스는 양 한방 진료, 안과 검진, 치과 및 구강관리 순이었고 60대 이상이 이용자의 93.5%를 차지했습니다. 경일대학교 학교법인 이사장과 이사들이 4년 전 법인 소유의 땅 40만 제곱미터를 자신들이 속한 부동산 회사에 팔아 시세 차익을 챙겼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내부 거래 의혹인데 매각 결정을 위한 이사회 의결에 해당 이사장과 이사들이 참가한 것으로 드러나 이해 충돌 논란마저 일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일대학교 학교법인 1층 학원에 대한 폭로가 나왔습니다. 경일대를 이전한다면서 당진에 있던 경일대 땅 절대 농지입니다. 즉 농업진흥구역 해제하여 자신들이 세운 부동산 개발회사, 이사장과 이사가 세운 부동산 개발회사에 평당 16만 원 헐값에 넘긴 사건입니다. 즉 그 법인 땅을. 경일대 캠퍼스 조성 등을 위해 법인 소유의 충남 당진에 있는 땅 40만 제곱미터를 매각하면서 당시 법인 이사장과 이사가 속한 부동산 회사에 팔아 넘겼다는 겁니다. 2021년 매각 때보다 현 시세가 10배 이상 높아 당시 이사장과 이사들이 헐값 매각으로 시세 차익을 챙긴 전형적인 내부 거래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해당 이사장과 이사들이 2020년 11월 매각을 결정하는 이사회에 참가한 것으로 드러나 이해 충돌 논란마저 일고 있습니다. 당시 이사회 회의록에는 내부 거래 의혹을 받는 이사장과 이사 2명 등 3명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전체 이사 9명 가운데 불참한 3명을 빼고 총 6명이 참여했는데 그중에 절반이 이해 충돌 당사자라는 겁니다. 사립학교법에는 이사 본인의 이익이 법인의 이익과 충돌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고 과반수 찬성해야 효력을 갖습니다. 이해 당사자를 제척하지 않은 것부터 잘못이고 제척하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 역시 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당원께서는 이사회의 불법 매각 절차 전반을 조사해 주시고 회의 결과를 무효화시켜야 됩니다. 이 부분은 어느 부동산 투기 사건에 지금 교육부라든가 우리 대학교가 연관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께서 말씀하신 것 사실관계 확인하고 이게 만약에 사립학교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당시 이사회 의결 과정과 이를 토대로 재산 처분 승인을 내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학교법인 1층 학원은 이사회 의결 당시 이사장이 땅을 매입한 회사의 주주였던 것은 맞지만 지분 10%만 보유한 일종의 소액 주주여서 이해 충돌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사 가운데 한 명도 의결 당시에는 매입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9개월여 뒤에 주식을 취득했다며 이해 충돌과 의결 정족수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적법한 의결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감사원이 한국석유공사의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향엽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석유공사의 동해 심해가스전 시추사업 전반에 대해 실지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감사는 울릉분지 기술평가 용역에 액트지오가 선정된 기준과 동해 탐사 시추의 지진 안전성 검토 연구 취소 경과 등을 집중 점검해 오는 19일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I가 가져올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AI를 장착한 로봇은 노동력을 대신할 뿐 아니라 사람과 소통하며 공존하는 존재로 주목받습니다. 이미 사람을 닮은 휴머노이드 AI가 등장해 인간과 로봇이 어떤 방식으로 공존할지 실험이 한창입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2021년 개발 이후 성능을 향상시켜가고 있는 영국의 휴머노이드 AI 아메카입니다. 생성형 AI를 적용해 세계 각국의 언어로 대화가 가능합니다. 사람의 시선에 따라 눈을 맞추고 표정도 읽으며 감정 변화에 반응하는 등 사람처럼 대화합니다. 아메카는 머리에만 28개의 모터가 장착돼 표정까지 구현하는 가장 진부한 휴머노이드 로봇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직은 제한적인 표정과 움직임을 보이는데 스스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AI는 도구이자 보조자로서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깊이 있는 감정과 관계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어요. 휴머노이드 로봇은 앞으로 사람과 로봇의 상호작용 연구와 감정 반응 실험 등 사회형 로봇 연구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Moving on into the future, humanoid robots will start moving around amongst us, will start walking around, and they can do more things. We believe at Engineered Arts that humanoid robots and embodied AI can enhance the human experience, can help us all in our daily lives. 런던 UCL 이스트 캠퍼스에는 로보틱스와 자율 시스템,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 등을 연구하는 연구실이 모여 있습니다. 네 발로 걸으며 스스로 지형을 파악해 이동하고 인간이 직접 다가가기 위험한 높은 공간 등에 대신 투입하는 AI 로봇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작업 기계를 넘어 사람과 함께 일하며 위험을 대신하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Jobs that are dangerous, tedious, so you need to repeat them a lot. Jobs that are impossible to be done by humans, now they can be. Now we can get help from actual robots that they work with us in the real environment to complete the tasks. 영국의 AI 로봇 연구는 산업 자동화를 넘어 의료, 돌봄, 교육, 재난 대응 등 사람의 삶과 가장 가까운 영역의 입지를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아메카와 인간과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은 AI 시대 로봇이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경상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그린 바이오 산업 육성제고 공모에 선정돼 동물용 의약품, 곤충, 천연물 등 그린 바이오 3대 분야 특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선정된 포항, 안동 등 5개 시군의 육성지구엔 오는 2031년까지 4,725억 원이 투입되며 특히 포항은 동물용 의약품 특화지구로 지정돼 관련 전후방 산업을 육성합니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연간 20개 이상의 스타트업 배출과 2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 1조 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공자금 관리 기금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내년 지방선거 이후 새 시장이 선출된 뒤 추진 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가 확정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2,795억 원 융자와 그에 따른 금융비용 87억 원이 빠진 겁니다. 기부대 양여 방식 내에서 최대한 재원을 지원하겠다는 부대 의견이 제시됐지만 사실상 예산 지원이 거절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구시는 비상입니다. 내년부터 신공항이 들어설 의성 군위 지역에 대한 토지 보상과 실시 설계 등을 시작하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당장에는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죠. 보상이 내년에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어렵고 오는 2030년 목표로 한 대구 경북 신공항 개항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사업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새 시장이 들어선 이후에나 추진 동력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임시 조직인 시 신공항 건설 추진단을 3년 연장한 가운데 대구시는 공항 재정을 전담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과정 내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재원 조달 방안이 또다시 발목을 잡으며 신공항 건설 사업의 불확실성은 더 커졌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찰이 연말연시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합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이달부터 주간, 야간, 공휴일에 관계없이 상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단속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이른바 스팟식 단속을 실시해 단속 효과를 높일 방침입니다. 포항시는 소아 응급 환자들이 야간이나 휴일에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을 통해 달빛 어린이병원 2곳을 신규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북구 흥해읍 아이맘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토일 공휴일에도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남구 오천읍 박응원 미모와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평일은 밤 11시까지, 토일 공휴일에는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오늘 아침 영하권 기온에 찬바람까지 가득합니다. 현재 경북 북동산지와 경북 북부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서해상에 발달한 눈구름대가 유입돼 경북 남서 내륙에는 눈이 날리는 곳도 있습니다.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2도, 안동은 영하 5도, 포항은 영하 1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낮에도 영하권에 그치거나 한 자릿수 이어지며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낮은 기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는데요. 내일까지 대구와 경북에는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예상돼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낮아집니다. 내일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5도 예상되고요. 내일과 모레는 낮과 아침 기온 모두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구름 많다 맑아지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현재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바다의 물결은 오늘 0.5m에서 최고 2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2도, 김천은 영하 6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낮 기온은 대구 3도, 김천은 2도에 그치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영하 5도, 문경은 영하 6도로 쌀쌀하고요. 낮에는 안동 1도, 문경은 영하 1도로 낮에도 종일 춥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오늘 영하 1도로 시작해 낮에는 4도 예상되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영하권 기온에 바람까지 강해 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토요일 낮부터는 그래도 차차 평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